2년 만에 수사 결과가 뒤집혔죠. 서해 피살 공무원과 관련해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는 발표가 어제 있었습니다. 유족들은 짜맞춘 수사였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 고소와 대통령 지정 기록물 공개를 위한 행정소송도 검토하겠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조금 전 해경과 국방부를 상대로 감사에 착수했는데요. 관련 소식을 신혜원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네, 가정의 시작을 알리는 코너 뉴스픽 5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픽은요. 네, 억울함 없도록 그리고 굳이 올 필요가 경찰 긴급회의와 유엔과 북핵 대응, 마지막 코로나의 전염병까지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2년 전 문재인 정부 시절 우리 공무원이 서해상에서 북한군의 총격에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북한은 시신을 불에 소각하는 만행까지 저질렀죠. 당시의 정부는 숨진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발표는 2년 만에 180도 뒤집혔습니다. 실종자는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 도피의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인 수사를 진행했으나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네, 2년 전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사건의 실체는 변하지 않았고 달라진 건 정권뿐입니다. 자, 그럼 과거 정부에서 월북의 근거라고 제시했던 내용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원래 해경이 이 정권 바뀌기 직전에 저한테 사실 양심선언을 했어요. 무슨 양심선언이요? 해경 저희 의원실에 와서 예. 수사하기 전에 이미 월북 결론이 나 있었다. 억지로 짜맞춘 이런 수사였었어요. 그럼 나머지 근거들은 그 월북이라는 결론에 맞춰서 발견한 거다? 월북몰이하는데 도움이 되는 예. 이런 증거들만 이제 뽑아가지고 발표를 한 거죠. 자, 2년 전에 해경이 제시했던 근거는요. 첫째, 도박빚이 있었다. 둘째, 구명조끼를 입고 신발을 벗어뒀다. 셋째, 조류 흐름상 그냥 흘러갈 수는 없었고, 넷째, 군 감청에서 월북 의사를 확인했다였습니다. 그 도박빚도 한 2배 이상 과장했어요. 아, 3억 원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월북 의사가 있다고 북한군이 확인한 걸 들었다. 이건 살기 위해서 생존 본능상 할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총 들고 너 누구냐 물어보는데 저 월북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을 수 있다. 목숨 앞에서. 아,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근데 문제는 그게 이제 본인 육성이 녹음된 것도 아니고 북한 군인들끼리 이제 보고하는 과정에 그게 감청이 된 건데. 새 정부의 국가안보실은 유족을 상대로 한 항소도 취하했습니다. 이로써 사건 관련한 일부 정보를 공개하라는 1심 재판부의 판결이 확정됐죠. 자, 국가안보실은 이번 항소 취하 결정이 유족에게 사망 경위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정보를 제한했던 과거의 부당한 조치를 시정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랑 신고 갈등 중심으로 보여주고 글쎄 뭐가 나오면 맨날 그런 정치 권력적으로 문제를 보고 해석을 하는데 내가 선거 때도 이 부분은 대통령이 되면은 하여튼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그 유족도 만났잖아요. 더 진상을 확인하기 위해서 당사자도 어떠한 법적인 그 조치를 하지 않겠습니까? 네, 피살 공무원의 유족들 그동안 이 월북이란 낙인에 모자이크로 얼굴을 가린 채 인터뷰를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기자회견에선 당당하게 얼굴을 공개했습니다. 이제 지금은 국가가 월북이라고 이제 발표를 해서 이제 뭐 모자이크도 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런 애들처럼 평범하게 좀 잘 살고 싶습니다. 기쁘면서도 분노가 이침일 수밖에 없죠. 어떻게 해경의 형태가 이럴 수 있는가, 국민을 상대로 정부가 이럴 수 있는가라는 분노는 많았고요. 네, 핵심 자료들은 문재인 정부 임기 말 이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돼 봉인된 상태입니다. 공개하려면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요. 유족들은 국회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부득이하게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고소 고발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월북자 낙인을 찍고 이렇게 그 가족들이 고통을 주고 사회적으로 매장시켜 버렸던 중간 사람들이 있을 건데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여전히 월북이라는 얘기를 거론하고 있는 민주당 정말 가만 안 있을 겁니다. 이제는 집권 여당이라는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그렇게 짓밟고 막 막언을 퍼붓는데 그때 너무 힘이 없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국정상황실장을 지냈습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 해경의 새 수사 발표를 반박했습니다. 이 월북이 아니라는 명확한 증거도 내놓지 못했다라는 주장인데요. 자, 이어서 이 문재인 정부는 월북 시도를 단정한 적이 없다. 다각도로 첩보를 분석해 월북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던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판단된다라고 했지 단정한 적은 없다라. 네, 글쎄요. 유족들은 이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 자, 수사 결론을 뒤집은 해경과 국방부 분명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했는데요. 최초 보고 과정과 절차, 업무 처리의 적법성과 적정성 등에 대해서 정밀 점검할 예정이라면서 특별조사국 소속 인력을 투입하겠다고 했습니다.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함으로써 국민들께 혼선을 드렸으며 보안 확인상 보다 많은 사실을 알려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픽 가겠습니다. 굳이 올 필요가. 네. 이 전현희 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죠. 바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란 겁니다. 자, 전 위원장은 내년 6월, 한 위원장은 내년 7월까지가 임기인데요. 이 새 정부와 불편한 동거 중입니다. 자, 얼마 전에 두 사람은 국무회의 참석 대상이 아니니까 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하죠. 대통령이 한상혁, 전현희 위원장 두 분은 함께 하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다른 국무위원들이 또 마음에 있는 얘기들을 툭 터놓고 비공개 논의도 많이 하는데 그래서 굳이 올 필요 없는 사람까지 다 배석시켜서 국무회의를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네, 원칙적으로 두 사람은 국무회의 참석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관례적으로 회의에 참석을 해왔죠. 자, 두 인사의 거취에 대해 윤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러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신가요? 그러면 임기가 있으니까 자기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 아니겠습니까? 알아서 판단하라. 네, 국민의힘은 좀 더 노골적으로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게 호언 묻히고 자리 욕심내는 걸로 보인다 주장했고요.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은 도대체 직업 공무원도 아닌 정무직이 임기가 무슨 의미가 있냐? 굳이 임기를 채운다는 건 목리다. 염치를 알라고 질타했습니다. 대통령이 바뀌었으면 그분들은 대통령의 통치 철학이라든가 이런 국정 과제에 동의를 하지 않는 분들이에요.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후한무치한 것이고 자리 욕심만 내는 것으로 저는 비춰질 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향한 압박이 거셉니다. 네, 한 위원장 진보 성향 시민단체 이 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 출신입니다. 국민의힘은 한 위원장을 언론계의 조국이라고 불렀습니다. 가짜뉴스에 대한 강력 규제를 예고하며 문재인 정권의 비판적이었던 언론을 향해 칼을 휘둘렀습니다. 일례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입학건에 대해 단정 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주의 처분을 내리고 자, 민주당은 방송 장악음모다 이렇게 맞섰는데요. 국민의힘이 좌파 운운하며 방송산업을 진영 논리로 몰아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국민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집권 세력의 방송 장악 기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 치졸한 방송 장악 구판을 멈출 것을 촉구한다. 자, 무엇보다 국민의힘의 이중잣대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면서 두 위원장의 사퇴를 종용하는 건 어불성설 아니냐는 주장입니다. 한편으로는 수사하고 기소하면서 본인들도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임기적 공무원들을 알박기라고 하거나 혹은 그만두도록 종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도 블랙리스트 사건입니까?
산업부 블랙리스트를 비롯한 전 정권 관련 수사로 정치권이 시끄럽습니다. 정당한 적폐 수사냐 아니면 보복 수사냐 여야 공방이 치열하죠. 자, 이 소식은 잠시 후에 상황실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세 번째 픽입니다. 경찰 긴급회의입니다. 네, 김창룡 경찰청장이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최근 행정안전부가 경찰 조직을 통제, 감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검수 완박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권한이 커진 경찰을 정부가 직접 견제한다는 취지인데요. 가칭 경찰국을 통해 경찰 고위직 인사를 관리 감독하고 또 경찰청장에 대한 징계 요구권을 갖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필요하다면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자질도 달라야 되고 대상도 좀 다르기 때문에. 자, 현재 경찰청장에 대한 징계권은요, 경찰청장 본인이 갖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징계한다. 분명히 모순되는 대목이긴 한데 이 권한을 행안부에 넘기면 행안부의 경찰 통제력이 더 강화될 수밖에 없겠죠. 자, 앞서 김창룡 청장은 경찰 비대화 우려와 관련한 경찰권의 분산 통제 논의에 열린 마음으로 참여하겠다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오늘의 네 번째 픽입니다. 유엔과 북핵 대응인데요. 자, 윤석열 대통령이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과 통화했습니다. 자, 윤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로 유엔 안보리가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을 하지 않으면 북한의 핵 개발을 용인하는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유엔 안보리가 대북 추가 제재 결의에 나섰다가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상황을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Unfortunately, their explanations for exercising the veto were insufficient, not credible, and not convincing. 자, 코로나 이야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백신을 비롯한 의약품 지원 의사를 밝혔는데 아직까지 호응해오지 않고 있다면서 유엔 사무국 차원에서도 북한의 상황 계속 살피면서 우리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어지는 마지막 픽이죠. 네, 코로나의 전염병까지입니다. 자, 북한에 코로나에 이은 새로운 전염병이 확산 중입니다. 장티푸스, 이질, 콜레라와 같은 장내성 전염병인데요. 자, 이에 김정은 위원장을 비롯한 당 지도부가 직접 개인 의약품을 보내는 등 대응에 나섰습니다. 사랑의 불사약을 받아오는 해주시 인민들은 고마움의 눈물로 두보를 적시며 김정은 동지 만세, 조선노동당 만세를 목청껏 외쳤습니다. 네, 급성 전염병이 도는 곳은 북한의 최대 곡창지대인 황해남도 일대입니다. 대략 800여 세대 2,000명이 감염됐다고 하는데요. 식량난이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자, 금요일의 뉴스픽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뽑죠. 뉴스픽 5였습니다.